퇴직 후 개인 택시 몰았지만 현실은 충격 그 자체였다. 안녕하세요. 혹시나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를 하셨다면 이제 뭘 해야 먹고 살지? 하는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평생 직장 생활만 하다가 막상 퇴직하고 나면 쉬고 싶다는 마음 반, 그래도 매달 고정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하는 마음 반이 들기 마련이죠. 게다가 뉴스나 주변 이야기 중에 개인 택시만 있으면 월 200은 무난하지 않아? 같은 말을 들으면 나도 해볼까? 하는 생각도 충분히 들 법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다. 실제로 개인 택시를 시작해보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에 대한 솔직 담백한 경험담이에요. 제목이 좀 자극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사례를 통해서 은퇴 후 개인 택시에 뛰어들 때 겪을 수 있는 현실과 그에 대한 대처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례는 제가 직접 접한 분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한 거라 조금씩 디테일이 다를 수는 있어도 충분히 공감하실 만한 내용일 거예요. 부디 그리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김씨의 사례 어쩐지 몸이 쉬질 못하더라니. 김씨 60세, 가명는 30년 넘게 한 기업의 생산직으로 근무하시다가 정년 퇴직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한 달쯤은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못해본 것도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여행도 잠깐이지 여행이 끝나고 돌아오니 마음이 조금씩 싱숭생숭해지더래요. 아니 은퇴했는데 집에서 뭐 하면 좋을까? 이대로 쉬기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해요. 그러다 지인이 개인 택시 하시는 분 보면 하루 일하고 1015만 원 버시더라. 한 달이면 최소 300만 원은 벌던 대라는 말을 듣고 혹하게 된 거죠. 운전 경력도 길었겠다. 나이도 60이면 아직은 거뜬하지 않겠나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 택시 면허를 알아보니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높다고 느낀 부분이 있었대요. 비용도 꽤 들고 면허 자체를 구하는 과정도 복잡했죠. 그래도 김 씨는 그래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겠지. 내 차만 있으면 알아서 운행할 수 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일단 막연하게 나가보자라는 기세가 있었고 실제로 처음 한두 달은 손님들도 나쁘지 않았어요. 문제는 체력과 스케줄이었어요. 개인 택시라고 해서 일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막상 해보니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랍니다. 낮에만 조금 일하면 수입이 형편없고 그렇다고 늦은 밤까지 일하면 피곤이 누적돼요. 김 씨는 퇴직해서 조금 편하게 벌려고 했는데 이건 오히려 몸이 더 힘들더라라며 호소했어요. 거기다가 차 관리비, 유류비, 각종 세금 등 막상 따져보니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이 생각보다 적었대요. 말씀하시기를 하루 10만 원 벌어도 그중 절반은 세금이랑 기름값 등으로 나가니까 실제 남는 돈은 생각보다 적은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김 씨는 1년 만에 택시를 접으셨습니다. 그 대신 종종 대리운전을 하시면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쪽을 택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은퇴 이후에 벌 수 있는 돈이라는 게 막상 해보면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 내 몸도 챙겨야 하고 자꾸 아프면 또 병원비도 만만치 않잖아. 이게 김 씨의 후에 섞인 조언이었어요. 교훈 개인 택시는 편하긴커녕 사실상 하루하루 출근해야 하는 자영업 같은 느낌이라 체력적인 부담이 큽니다. 시작하기 전 건강 상태와 실제 기대 수익, 지출 구조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박 씨의 사례에 이 돈 벌려면 월 300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박 씨 58세 가명의 이야기예요. 박 씨는 비교적 일찍 명퇴를 권유받아서 50대 후반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아직 노령연금이나 연금보험 등을 받을 시점이 아니라 곧장 어느 정도 월급 수준의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개인 택시. 그 이유는 인터넷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 개인 택시 한 달 30만 400도 벌 수 있다는 후기를 보고 난 뒤였습니다. 박 씨가 들려준 얘기는 조금 더 디테일해요. 처음에는 가장 바쁜 시간대를 공략해 보겠다고 아침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그리고 심야 시간까지 맞춰서 운전을 했대요. 그런데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라면 당연히 길도 막히고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다 심야에는 나름대로 위험 요소도 많죠. 손님과 신랑이 붙는 일도 왕왕 있었고요. 늦은 밤까지 운전하다 보면 스트레스와 피로가 엄청나게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제일 당황스러웠던 건 손님이 꾸준히 끊이지 않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갑자기 몇 달간 손님이 뚝 끊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비수기와 성수기가 존재한다고나 할까요? 특히 요즘은 택시 앱이나 대리 앱 등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옛날처럼 그냥 길에 서 있기만 해도 손님이 줄 선다는 말은 완전히 옛말이 됐습니다. 박 씨는 어떤 달에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300만 원대 수입을 기록한 적도 있지만 또 어떤 달에는 비용 빼고 나니 15만 180만 원 수준밖에 안 됐대요. 평균을 내면 결국 200만 원대 초반 정도라는 겁니다. 이 정도라면 대기업 퇴직금 중 일부를 투자하고 힘들게 밤낮으로 운전한 데 비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끼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래도 내 택시니까 내가 원할 때 일하고 쉴 수 있겠지 싶었거든요. 근데 한번 300을 벌어봤더니 못 벌 때는 스트레스가 더 심해져요. 이달은 왜 이러지? 하면서 더 밤낮으로 뛰어다니게 된다고요. 이게 박 씨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처럼 개인 택시라고 해서 매달 고정적으로 20만 300이 착착 찍히는 게 아니라 변동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 문제죠.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정된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이 씨의 사례 스트레스의 생활 패턴까지 엉망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이 씨 62세 가명입니다. 이분도 김 씨처럼 정년까지 회사 생활을 충실히 하셨고 퇴직 후 연금이 나오기까지 몇 년의 공백이 있으니 그 사이를 메우려는 목적으로 개인 택시를 시작하셨어요. 이 씨가 말씀하시기로는 평소 체력에는 꽤 자신이 있었고 나 운전은 기가 막히게 잘해 라는 생각도 있어서 큰 걱정을 안 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생활 리듬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택시 영업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손님이 몰리는 새벽 시간이나 밤 시간대를 놓치기가 아까워지거든요. 손님이 없으면 차만 세워두는 시간이 너무 길고 그럼 수입이 줄 텐데 하는 압박감이 계속 생기다 보니 점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하게 되고 식사 시간도 들쭉날쭉해져요. 그러다 몇 달이 지나니 몸무게가 확 늘고 혈압도 올라가고 몇 년 전부터 괜찮았던 허리 통증이 다시 심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수입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 아휴, 그래도 이 정도면 꾸준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도 들었대요. 하지만 1년 정도 운행하니 체력이 바닥나서 장시간 운전이 힘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몸이 아프니 병원비나 약값도 만만치 않고 무엇보다 운전 중에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함이 커져서 잠까지 제대로 못 자게 됐다고 해요. 결국 이 씨는 돈보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개인 택시를 지인에게 넘기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소일거리로 아르바이트 정도만 하시면서 병원도 다니고 상대적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택시하면서 스트레스나 피곤이 쌓이니까 성격도 예민해지고 가족들이랑 대화하다 싸울 때도 많았어요. 그게 제일 후회스러워요. 이게 이 씨의 가장 큰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현실을 마주하고 또 다른 길을 모색하기. 위에 세 분 사례를 보면 다들 제각각의 이유로 개인 택시를 시작했지만 막상 부딪혀보니 생각보다 힘들고 스트레스가 크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사실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은퇴 후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한다는 건 몸과 마음의 준비가 훨씬 더 필요합니다. 젊을 때야 체력도 좋고 조금 힘들어도 금방 회복할 수 있지만 60 전후로 넘어가면 하루 힘들면 이틀을 앓기도 하고요. 한번 몸이 크게 상하면 회복이 훨씬 더딘 게 사실이잖아요. 특히 개인 택시는 운전이라는 특성상 사고 위험도 있고 밤낮이 바뀌는 생활 패턴 탓에 수면의 질도 떨어지기 쉽습니다. 또 내가 언제 얼마나 일하느냐에 따라 수입이 들쭉날쭉하니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요. 물론 꾸준히 하다 보면 노하우도 생기고 손님 단골도 늘어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과정이 생각보다 험난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금 은퇴 후 개인 택시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아래와 같은 점들을 먼저 체크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건강 상태 택시 운전은 장시간 앉아 있고 불규칙한 시간대에 일해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본인의 허리, 무릎, 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가 가능한지 꼼꼼히 살피셔야 해요. 초기 투자와 수입 구조 개인 택시 면허 취득 비용, 차량 구매비, 보험료, 유지비, 주차비, 유류비 등 고려해야 할 항목이 많습니다. 예상 수익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어느 정도 운행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생활, 패턴 관리 야간 운행이 필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이 있는지 가족과의 생활에 무리가 없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생활 리듬이 깨지면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 모두가 커집니다. 위험 관리 운전 중 사고 발생 위험은 늘 존재합니다. 무리하게 운전하다 보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럼 더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냉정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다른 대안도 열어두기 굳이 택시가 아니어도 경비주차 관리, 재택근무 형태의 일, 온라인 판매 등 비교적 체력 소모가 덜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 탐색해 보시는 게 좋아요. 가끔은 조금 벌어도 내 몸을 덜 혹사시키는 길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어떻게든 버티는 거에서 더 나아가 어떻게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내가 원하는 생활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해요. 돈도 중요하지만 내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벌어봤자 진짜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질 테니까요. 개인 택시가 나쁘다기보다는 이게 정말 나에게 맞는 일인가? 혹시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시작하는 건 아닐까? 를 신중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직장 생활하느라 한평생 달려오셨고 가족들 위해서 애쓰느라 정신없이 살아오셨을 텐데 이제 내 인생을 좀 돌아보고 조금 더 지혜롭게 제2의 인생을 설계하셨으면 합니다. 택시가 정말로 운전이 적성에 딱 맞고 오랜 시간 운전을 해도 체력에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월 20만 300 벌린다더라는 말에 혹해서 뛰어들기보다는 다른 대안들과 함께 신중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퇴직 이후에 이런저런 경험을 해보며 느낀 건 건강이 첫 번째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김 씨, 박 씨, 이 씨 사례를 보면 결국 건강과 스트레스 문제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 소중한 몸과 마음을 지키면서 가족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원하는 인생 이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은퇴 이후의 삶, 조금 더 현명하고 편안한 길을 찾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